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일갈하셨던 그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정어리 TV를 아신다고 그래서 나와 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아직 정년퇴직 하실 것 같이 않아 보이시고 젊으신데요. 아휴, 무슨 말씀을. 지하철 뭐 공짜표 그 무료표 승차권 가지고 다니는데 뭐 정년했죠. 그걸 지공도사라고 부르는가요? 예, 지공거사라고 지공거사. 뭐 예. 인천대 학교에 쭉 계신 겁니까? 예, 예. 93년도에 처음 부임해서 93년. 예. 그럼 벌써 30년. 32년 올해 이제 마치면 30 딱 만 2년째죠.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계속 그러면 대학교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공부하고 예. 미국에서 교수 생활 조금 하다가 아.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러셨군요. 그래 뭐 들어와서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인천대학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뭐 백인협, 예. 뭐 무소불위의 사학 비리였잖아요. 그 예.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또 시립화되고 나서는 학내 민주화로 또 좀 그러니까 뭐 인생이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정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라고 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금 연배가 비슷한 것 네, 같더라고요. 제가 58년째입니다. 예. 근데 부모님 덕택에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왔던 시절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안 싸울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세상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후손들은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저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손주들 생각하면은 당연히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물려줄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군사 독재 정권 끝내면서 네네. 6.29 이후에 이제는 뭐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약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물론 보수 정권의 뭐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렇다 치고 근데 저는 살다 이런 대통령 만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재란 말씀하셨는데 검찰 독재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교묘하고 악랄하고 군사 독재는 뭐라 그럴까 좀 무식하게 막 밟고 이랬다면은 여기는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위축되게 하고 이런 아주 교묘한 한 단계 더 위라 그럴까요? 그런 그 독재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교수님 쓰신 글 짧은 글이지만 읽어보면 참 그 깊은 성찰과 통찰이 느껴져서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쩌다가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허약한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제가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번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개혁 진영이 뭐 잡았다가 또 놓쳤다가 잡았다 놓쳤다 그러는데 그 개혁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거는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뭐 보수 진보 양쪽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다음 정권 창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온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당선되고 나면 다음 선거 생각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역선전에 저는 박근혜 정권이 이제 뭐 무너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당분간은 이 친구들이 절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근데 불과 제 기억으로는 한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정말 독버섯처럼 하나씩 둘씩 언론이고 어디에 나오더니 급기야
이렇게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보수의 뿌리라고 봐야 될까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수라는 게 끈질기게 그런 뭐 부분들이라고 본다면은 참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윤 대통령하고는 저하고는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인연이 아니고 예.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예. 그날이 뭐냐면은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쭉 밤새 이제 개표가 되다가 그날 새벽 한 3시쯤에 예.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때 제가 급성 신근경색이 와가지고 아. 개표 방송 보면서 개표 방송 야 보다가. 이거 아닌데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은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봐 놓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제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서 TV 보다가 오. 제가 이제 그 직업병 산재 쪽을 전공하니까 예. 그런 예후 증상들을 알거든요. 예.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설화증이라는 약 하나 먹고 조금 버티다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설화정을 준비하셨다면 그 전에 뭐 협심증이 있었었나요? 협심증은 아니고 예. 그 약간은 뭐 뭔가 좀- 제가 이제 워낙 술 좋아하니까 예. 조심을 해야 된다. 아, 예.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좀 하셨군요. 그런 심혈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이 조금 개인 얘기 다 나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상비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인데 이게 팍 와서 가서 이제 신경제 수술하고 스텐트 뭐 스텐트 삽입하고 하셨어요? 아니면 수술을 하셨어요? 스텐트 하셨어요. 다행히 그래 2개 하고 의사 그러더라고 1시간 반만 늦었으면 정지 그럼요, 왔다 그럼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이걸 제가 전공이 산업재인데 이거 뭐 신청을 해야 되나 손해배상을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악연이죠. 그러시네요. 그래서 산업재해 절대 못 신청을 있습니다. 하셨나요? 뭐 그냥 끄집어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아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네.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약주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뭐 저하고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이고 그런 충격을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 이제 부인이란 사람까지 저는 아까 유례 없다 그러셨는데 부부가 세트로 이렇게 전 국민 암 걸리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 웃긴 거는 이 김건희 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란 거 아세요? 맞아요. 지난번에 무슨 그거 보고 행사 제가 갔죠. 기가 차더라고. 아니 국민을 암 걸리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암 예방한다고 이거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정말 무도한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받겠습니까? 혼자. 그러니까 나 죽을 뻔하게 만든 인간인데. 그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이제 공적 조서 쓰라고 할 때 생각하신 뭐 겁니까? 그거야 그런 게 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한 3, 4년 전인가요? 예. 아니다. 3, 4년? 하여튼 아마 윤 정권 출범하고인가? 그 선생님들하고 예. 한 2년 전엔 동국대 이철기 교수란 분이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도 한 2년 있으면 정년인데 나도 저거 봐도 되나? 안 받아야지. 윤석열인데 이제 이런 게 쌓여오는 가운데 뭐 공적조서 써내려갔는데 공적조서도 길고 귀찮더라고 그런 거. 그래서 아유 안 한다. 뭐 말은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한테 이걸 받는다는 거는 선생으로서의 뭐 조그만한 마지막 자존심이라 그럴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계기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걸 쓰시거나 결심을 하실 때 사모님이나 혹시 자녀분들하고도 얘기도 하셨나요? 예. 아. 저희 뭐 아내한테도 얘기도 하고 뭐 주변의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알아서 하세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뭐 말린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살아오신 길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예. 그래서 뭐 경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존중합니다. 뭐 그렇게 고맙죠. 네. 혹시 이번에 같이 퇴임하시는 교수님도 계신가요? 한 9명이 같이 있는데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 자리 같이 하자 그러는데 약간 그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게 이래서 안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괜히 다른 사람들을 좀 염치 없는 사람 만들어 버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한 30년 이상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인데 예. 그래서 요즘 잘 연락도 안 하고 일부러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서. 그 부분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어떻게 거실에다 두냐. 훈장 안 받으면 몰라도 받아놓고 장롱에다 넣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훈장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자체가 무슨 뭐 다른 뭐는 없지만 그냥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거 기쁨인데 아무튼 하필이면 윤석열일 때 정년 퇴임을 하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받게 되는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한 30년 공무원 생활 하셔서 교직은 아니시고요. 아니시고 공무원 생활 하셔서 포장인가를 받았는데 그건 이제 노태우 때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버님이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애물단지야. 형제들이 사형제인데 서로 아무도 안 가질라 그래. 이름도 노태우니까.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아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님 참 지식인이자 참 인권가이십니다. 저도 60을 바라보는 직장인인데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니 미래가 기대되네요. 예, 이렇게 많이들 오용렬님, 김철호 교수님 존경합니다. 오늘 그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제목이 참 울림이 컸습니다.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네네네. 사실은 제일 고민한 내용은 제목이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거부한다 뭐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던져버리자. 예. 니 해라. 우리 고향 말로. 예. 부산 니 해라. 뭐 혹시 이런 고향은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아, 이거 니 해라. 뭐 이런 거였죠. 그런 거를 그냥 조금 그래도 표현을 순치되게 한 거고 이 제목을 가지고 장도리 예, 만평에. 장도리 선생 만평에 아주 그 왜 윤석열 윤 대통령이 뭐 돌을 맞고 가겠다 어디 법무사에 절에 가서 그거를 패러디해서 그렸는데 돌을 맞고 하는 순간에 훈장이 날아가서 딱 때리는 그 그림 보셨는지 나중에 한번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김진건희 씨가 마차에 타고 있고 수레에 타고 있고 뭐 저런 교수가 있어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강아지의 학사모를 씌워가지고 그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 모교 있잖아요. 학교 이름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고 땡땡대 교수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뭐 좀 잘못하기는 했지만은 총장이 뭐 저기 국감에도 안 나오고 해외 맨날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전체가 매도되는 거는 동정업계 사람으로서 조금 죄송하다는 뭐 미안하다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어쨌든 그 만평에서 제가 제목뿐만 아니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딱 만화 한 컷으로 딱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뭘까? 가장 큰 죄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을 지금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법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논문을 주는 것이 대학이었다라고 이제 드러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학을 우리가 최고의 지성
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참담하기 이를 바 없는데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프닝 한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글을 소개하면서 교수님 다 좋은데 제가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혼날 생각으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참 그래서 뭐 그냥 교수님이 내려오면은 예. 손잡고 단풍 좀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정도. 교도소 내부에도 나무 있고 거기도 단풍도 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단풍이 어디에 피어 있는지가 문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오늘도 이제 그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네네. 임기 단축 개헌 그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아니냐 그런데 그걸 선뜻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저걸 무슨 뭐 협상을 해서 이렇게 그런 정도로 분노가 지금 최대치로 올라와 있어요. 거의 뭐 인계점이죠. 예. 그 사실은 뭐 인천의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민주화 교수협의회 민교협 뭐 그다음에 외국어 대학 이렇게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가천대학교 교수회에서 예. 시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내용이 나라가 호스피스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예. 아무런 약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고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새롭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뭐 표현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번 거 이런 뭐 글을 저는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솔직히. 그냥 안 받겠다는 제 표현 정도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주시고, 선생님들 외국에서도 70 중반 되신 멋진 누님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저께는 퇴직하신 지 한 12년 되신 그 거창에 계신 어르신이 차를 한잔하고 싶은데 고마워서 멀리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커피 쿠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구하고 그걸 아주 의미 있게 먹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학교에 뭐 이메일도 많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가시는 길에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쌍화탕이 있거든요. 저게 특별히 만든 거라서 참 좋습니다. 네네네.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한 네. 잔씩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네.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되고 이제는 좀 각별히 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니 뭐 저 이제 다 회복됐습니다. 다 회복되고 뭐 좋아하던 술도 요즘 뭐 자주 예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즐기면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예, 최고 예,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최고치로 와 있는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배신감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은 더 열심히 달려왔고 그런데 우리는 5.18도 겪고 뭐 여러 가지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6.29도 겪어보고 그래서 민주화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 이걸 어떤 놈이 가져간 거야? 막 이런 생각.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동안 뭐 쌓아온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 어떤 뭐 적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나름의 과정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부가 세트란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그 공천 파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 선거하면은 주변에 뭐 꾼들이 꼬이게 마련인데 8.1대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주술 사이에 뭐 옛날에 무슨 저기 러시아 시대 때 라스푸틴 고려의 신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나라가. 손바닥에다가 뭐 써가지고 나오고 전 그거를 보고도 이 사람을 당선이 되는 그 개표 과정을 쫙 보면서 정말
뭐 직업병으로 봐야죠. 오늘 교수님 뵈면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네. 지식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 있는 어쨌든 예. 교수인데 제가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해 한 15년 전에 공학, 윤리 및 철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공대생들이 너무 기술적으로 예. 이런 뭐 요즘 AI 뭐 코딩 이런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중요하죠. 고민이 없이 예. 가게 되면은 결국 너는 앞잡이, 자본의 앞잡이 노릇밖에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물이 많이 들어 있어도 윤리나 철학이 없으면은 결국은 침팬지와 같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특히 이 지식인들 학문이란 건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하고 진보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학문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본적 사명인데 여기서 보수적 학자 저는 그게 언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보수적 학자란 거는 그냥 자기가 배워온 거, 그 테두리 내를 계속 장사꾼처럼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얘기하고 가르친 게 맞는지 실천해보고 부딪혀보고 아니면은 또 바꾸고 이게 저는 학문이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러면 학자나 지식은 기본적으로 진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진보 나아가게 만드는 걸 막고 있는 것들이 정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이거는 교수들이 무슨 정치 교수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한 대학의 역할은 교육, 연구, 사실은 우리나라가 빼고 있는 것이 사회에 대한 비판과 봉사가 사실 세계의 대학 등록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독일의 훔볼트 대학이 나라가 지원하되 지배하지 않는다. 그 중에 대학의 역할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에 대한 비판과 봉사였거든요. 우리 이제 그게 이상하게 정치로 몰려서 뭐 이데올로기 더 씌우고 참 그런 면에서 그 본질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 작가의 양복 입은 침팬지 뭐 이런 걸로 좀 얘기를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비록 짧은 글이었지만 교수님 글을 보면서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그러셨군요. 공학, 윤리, 철학 이 과목을 그러면 처음 만드신 겁니다. 네, 예. 과목을 처음 만들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과를 개설하는 건데. 아니요, 이제 학과 학과는 내에 아니고 과목을 과목을 개설하는 건데. 그래서 뭐 교수들하고 동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그 제가 있는 산업경영공학과가 그래도 완전한 공학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뭐 경영학적인 부분이 조금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교수들도 동의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학생들. 예. 수학하고 계산하는 과목은 아닌데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앵커님 계신 자리처럼 사회 시사 토론 사회 하는 게 또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수업 중에 100분 토론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잘하실 것 같습니다. 100분 토론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학생들을 이제 뭐 IT나 원전 문제나 생명공학 문제나 이게 주제를 주고 찬반을 나누어서 한 100분 정도 토론을 서로 막 시킵니다. 답은 없고. 예. 그런 형태의 수업을 가지고 가니까 학생들이 아주 신선하고 재밌어 합니다. 아, 그럼요. 네네네. 그게 정말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깨끗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교수님이 겸손하셔서 뭐 내가 어떻게 전체 지식인들한테 어떤 뭐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그냥 접수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대학교에 이제 평생 몸을 담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참 대학교 볼 때마다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언젠가부터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참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근데 지금 취업 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취업 전문기관이라는 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취업 공장이라 그러죠, 저희들은. 네. 근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취업은 해야죠. 취업은 해야죠. 네. 네. 취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 이제 뭐 그 이런 활동을 좀 하면서 참 듣기 싫었던 얘기가 기업이 졸업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해달라 이렇게 대학에도 요구합니다. 일견 뭐 맞는 얘기는 한데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학생이면은 졸업하고 데려다가 사내 대학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화 시켜. 그렇죠. 왜 대학이란 거는 클 때짜잖아요. 세상을 균형 잡게 있게 보고 세상이 바로 가고 또 잘못 갈 때 질책하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게 기본이고 그 위에 전문 지식이 같이 이제 있어야지. 그게 이제 대학의 내용인데 참 너무 잘못됐다. 우리 박사학위 받으면은 영문으로 PhD 그렇게 붙잖아요. 닥터 오브 필라소피 이렇게 해서 이제 직역을 하면 철학 박사인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고 대학의 학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균형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길러야 되는 게 박사고 거기에 작은 전공 분야로서 공학을 했으면은 인문학을 했으면은 전공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PhD in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 이런 식으로 학위를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양 애들도 그런 철학에 대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학위에. 근데 그런 것들이 망각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취업 공장으로 전락한 어떻게 보면 대학이 자초한 거죠. 사실은 7, 80년대 교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독재, 유신 제일 앞장섰고 뭐 우리 민기업이 저도 속해 있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경쟁에 같이 내몰리면서 오히려 앞장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데올로기와 정권에 또 뭐 이런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실적이고 뭐고 그런 것들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것들을 뭐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기로 해서 대학이 정말 사회를 비판하고 봉사할 수 있는 대학은 사립이거든 뭐든 상관없이 공공재입니다. 사립대학도 국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이 공익이에요. 공공재예요.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산학협동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너무 강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혹시 공학, 윤리, 철학 이 과목을 채택한 다른 대학도 있습니까? 일부 있다가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이제 공학이나 여기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인문계 쪽도 제대로 그런 공부도 시키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철학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 낳은 괴물이 막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의 법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윤석열 하는 걸 보면 책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걸로 뭐를 구약 성서는 부인이 다 외운다 그러던데. 참 아니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거는 예. 좀 뭐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또 정신 차리면 누구보다도 잘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대학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 주변에 그 학교에 저 친한 친구들 좋은 분들 많습니다. 콩이맘님, 김철원 교수님 수업 겁나게 듣고 싶네요. 혹시 도강도 되나요? 이제 정년퇴직 하신다니까. 이번 학기 개설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그렇습니까?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이제 마지막 학기는 원래 한 과목만 하게 되면 되는데 대학원하고 해서 지금 두 과목 마지막 학기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것은 한 가지 내가 꼭 잡고 간다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겁니까?
항상 그렇죠. 이제 좀 균형되게 보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배우는 이 내용이 학점 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뭐 거대 담론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걸 가르치고 싶고요. 제가 사실 전공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과학이거든요. 예, 노동과학. 예.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잖아요. 직장을 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이유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일의 내용이 너무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해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단적인 숫자라고 1년에 2,400명이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1년에 2,400명. 하나도 안 변해요.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를 제가 이제 뭐 박사과정 하고 하면서 고민했던 게 바로 생산성이다. 능률 올리고 이익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일이 중심이 되느냐 말이죠.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것처럼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저희 학과가 경영학이 가르치는 게 효율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분업화해서 매일 그 나사만 쪼우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하는 일이. 예. 그러니까 다리에 가서 나사만 쪼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으면은 도공은 도자기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일도 내가 설계하고 문의도. 근데 도자기 공장에 오면은 이게 분업이 되어서 나는 꽃을 그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나는 이파리만 그리래. 나는 반죽만 하래. 그러니까 신체의 특정 부위만 계속 써대니까 마치 우리 철사 굽혔다 폈다 하면 뚝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피로가 누적이 돼서 발생하는 직업병을 근골격계 질환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제 학위 논문입니다. 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제조업, 자동차 공장 이런 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뭐 한 20년 전에 입법도 했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 성장도 좋은데 이윤도 좋은데 그게 생명보다 앞서서 되겠느냐. 뭐 그게 이제 노동공학에 그래서 제가 잡고 있는 주제도 쓰고 있는 책이 생산성과 예. 노동자 건강 요런 주제들로. 이번 학기까지 강의하신다고요? 예, 이번 학기.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 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예. 마지막 수업 이후든지 언제든지 한 번 더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불러주시면은 예. 너무 뭐 정치가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이런 그 뭐 민생이나 이런 게 다 합치셔서 사실은 정치니까. 그럼요.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셔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아주 조그만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스튜디오를 빌려서 할 때는 네, 맞습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가 생겼으니까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교수님 같은 분이 진행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라를 고민하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하지만 이슈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토론하는 거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한번 그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진행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이제 책 2권을 거의 뭐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 또 하나는 요즘 공포 마케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다른 나라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거 안 하면은 나라가 거들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그래서 저는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디지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인데 그 방법이 예전처럼 뭐 전기나 내연기관이 아니라 디지털을 방법론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비판적 고찰, 디지털 신자유 요 책 2개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업재해, 건강권 이런 예. 거 제가 그 삼성 반도체 백혈병 대책이 그 반올림 아시죠? 네. 거기도 뭐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대표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 길바닥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질문하시려고 그랬지만은 괘씸죄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나름 맷집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하게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드려주면 땡큐입니다. 혹시 박상현님이라고 아세요? 뭐 이름이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네. 93년에 네. 신규 임용되셨을 때 네네. 30대 혈기왕성한 교수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엔 송도가 아닌 도화동에 도화동이었죠. 예, 무식하게 생긴 건물이 있었지요. 네네. 지금 인천대가 수도권에서 인정받는 학교가 된 것도 교수님이 애써 주셔서입니다. 아이고, 32년 말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네. 박상현님이 제자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대 그 인연이 있으신 분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박상현님 감사하고요. 이세훈님 이분은 저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우리 앵커님 오늘 날 받았네요. 화색이 돕니다. 티가 났습니까? 딱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향님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앵커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꼭 좋은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상돌님 내가 68년 살면서 이리 단단한 교수님 처음 뵙니다. 단단하다. 그 표현 좋은데요. 네, 정말 단단하신 것 저도 느꼈습니다. 현희님 교수님 정어리 구독자 애청자를 위해서 시간이 되시면 특강 한번 해주세요. 해주실 거죠? 네네. 예. 이달 말에 이제 오늘 11월 달이니까 이달 말에 고맙게도 제 노동과학 연구실 제자들 그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대표했던 건강한 노동 세상이라는 사회단체 노동단체 쪽에서 정년 퇴임식을 마련해줘서 특강도 같이 겸해서 옛날 인천 도화동 캠퍼스에서 금요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도 정해졌습니까? 예. 그럼 개인적인 건 나중에 아니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해서 방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방송국에서 아니, 괜찮다면은 교수님 허락해 주셔야죠. 저야 그래요? 근데 제 개인 행사를 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러면 따로 쑥스럽죠. 특강 기회를 한번 그게 더 좋겠죠. 만들어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아주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다 소개해드리면 저녁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철호님, 저는 기계를 설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기계에도 인간의 마음이 안 들어가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기계가 소통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기계 자체 소통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100% 건강하고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을 때 제품을 조립한다든지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볼트를 자동차 공장에서도 10번 쪼을 거를 9번밖에 못 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량이 나는 거고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는가 사람도 물론이고 일도 물론이고 기계조차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야, 이철호님 동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예. 네. 오늘 아주 교수님과의 시간 즐거웠고요. 네, 또 네.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예. 마지막 학생들도 좋고요. 네. 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애청자님들 가운데 여러 계층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김에 내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좀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들만 둘이 있다가 이제 4살, 2살 손녀를 너무 이뻐요. 보고 있는데 우리 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어른이 돼서 조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최소한 공정과 상식이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합당한 대우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기초를 까는데 할아버지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어쨌든 뭐 이 윤 대통령 훈장 때문에 나온 거니까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국민 감정과 분노가 진짜 임계점입니다. 폭발 직전인데 용산에서 더 이상 기름 부어서 폭발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크게 봉사한다니까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스스로 내려와. 그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빨리 내려와라. 이 말씀 전해드리고 뭐 앞으로 열심히 노동과학 분야에서 또 이윤보다 생명이 앞서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퇴임 이후에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뭐 하던 제가 하던 이제 노동과학 쪽에 현장 뭐 평가하고 노동자들 교육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음악을 막 하고 싶은데 악기를 못 합니다. 이제 기타를 샀어요, 얼마 전에. 왜냐면 좀 배우러 보려고 예. 하고 있고,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거. 예.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또 목소리가 좋으셔서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노래는 뭐 박치입니다. 음치는 그러세요? 아닌데 예. 꼭 감정 잡다가 예. 8분의 1박자를 놓치고 들어갑니다. 박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따뜻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과분한 대접과 격려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재칙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또 뵙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예, 참 또 그래도요. 저런 자들 보면서 또 아까 누구의 이름이 뭐지? 강명구? 뭐 그런 자들 보면서 막 이걸 정말 막 이랬다가도 또 이렇게 교수님 뵈면은 그래 세상은 또 그렇지 살만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정말로 그 공천파동 예.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 실형을 누가 줬는지 그러니까. 아시죠? 윤석열이가 줬는데 징역 구형한 거예요. 본인은 어떡할지. 그러니까 지는 빠져나가려고 차라리 지금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하고 말지 법에 저촉 안 되려고 지금 이러는.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당선인인데 책임이 없다. 당선인이라서 사인이라서 말이 됩니까? 당선증 국가에서 받고 온갖 경호의 혜택의 인사권에 심지어 국무위원 브리핑까지 다 받는 사람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냐면 그걸 당선인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공무원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이 내일 취임하는 자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또 해명을 하지만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녹취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면 그때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상대방을 엮거나 할 때는 법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불이익이 될 때는 아주 미세한 찌른처럼 무슨 자 이게 아니라 자꾸 좁게 해석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교수님은 워낙 인격자라서 참 점잖게 표현하셨는데요. 저는요 사람으로 안 봅니다. 당연하죠. 네, 저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아휴. 예, 여러분 교수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라니까.